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핵심 뉴스 10개를 정리했습니다. 정책부터 금융, 실거래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번 뉴스, 국토부 민간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일기 신도시 정비 현장을 방문해 민간 재건축 재개발도 함께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주도 공급에 집중했던 기조가 민간 정비사업 쪽으로도 폭을 넓히겠다는 신호입니다. 인허가 지원과 절차 단축을 언급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나온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논란과 맞물려 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단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함께 나왔거든요. 시장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기대감과 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의 신호. 특히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대기 지역은 이 한마디에도 호가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공급 확대 신호와 세제 압박, 두 카드가 동시에 나온 날입니다. 이번 뉴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 예고.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청약 절차, 선정 기준, 예외 규정 같은 공급의 룰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당장 체감이 크지 않아 보여도 실수요자에게는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재정렬한다는 점. 둘째, 민원과 분쟁이 잦았던 지점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 청약은 공고가 뜬 뒤에 공부하면 늦습니다. 개정 방향이 잡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주택 기간, 가점 전략, 특별 공급 요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 개정 뉴스, 청약 대기자라면 오늘이 변곡점입니다. 3번 뉴스, 서울 아파트 매물 수개각 중저가까지 확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최근 보름 사이 늘었습니다. 노원, 도봉 같은 외곽과 중저가 지역까지 매물 증가가 관측되고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매물이 늘었다고 해서 가격이 곧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읽힙니다. 세제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 대응, 전세가 상승과 만기 도래에 따른 정리 수요, 그리고 금리 대출 규제 환경에서의 보유 비용 부담. 결국 2월의 관전 포인트는 매물 증가 자체보다 거래량이 따라붙느냐입니다. 매물만 늘고 대출이 막히면 호가만 쌓이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매물은 늘었는데 거래는 될까? 이게 핵심입니다. 4번 뉴스, 서울 한 채 경기 2.5채 집값 격차 사상 최대. 서울과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격차가 9억 원대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이에요. 이건 단순 비교 수치가 아닙니다. 수요가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신호거든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서울 특정 지역에 프리미엄을 붙이고, 반대로 수도권 외곽은 같은 수도권이라도 완전히 다른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서울이 너무 비싸서 경기로 이동하지만 그 이동이 경기 전체의 상승장으로 연결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책 입장에서는 이 격차가 커질수록 서울 집중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유인, 즉 공급교통세제 카드를 더 강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 같은 수도권이 아닙니다. 5번 뉴스, 서울 전세 평균 7억 눈앞 전고점 재돌파 가능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7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1분기 내 전고점을 깰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전세가가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실수요자는 월세 전환 압박을 받거나 차라리 매수로 이동할 유인이 커집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는 매수 전환이 쉽지 않아서 전세 시장의 긴장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전세가 상승이 매매 바닥을 받쳐줬지만 지금처럼 규제 환경이 강한 상황에서는 그 공식이 늦게 반영됩니다. 올해는 전세가가 오르더라도 매매가가 바로 따라붙기보다 거래 절벽과 호가 버티기 같은 비정상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세가 오르는데 매매는 안 따라온다? 올해의 역설입니다. 6번 뉴스, 1분기 10대 건설사 분양 3만 가구 전년에 3.9배. 올해 1분기 10대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3만 가구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9배 수준이에요. 이 뉴스의 의미는 공급이 늘어난다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실수요가 선호하는 브랜드 단지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점이거든요. 시장이 불안할수록 소비자는 브랜드, 입지, 황금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분양시장은 양극화됩니다. 인기 지역 인기 브랜드는 청약 경쟁이 붙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미분양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같은 분양 증가 뉴스가 누군가에겐 기회, 누군가에겐 부담이 되는 이유입니다. 브랜드 분양은 늘었지만 모두가 팔리는 건 아닙니다. 7번 뉴스 129 도심 공급 대책 여파 개발판이 깔렸다. 1월 29일 도심 주택 공급 대책 이후 공공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개발 일정이 공개되면서 개발업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땅이 생겼다가 아닙니다. 일정과 위치가 공개되면 주변 민간 부지의 사업성 평가가 바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PF 정리로 숨죽였던 업계가 올해는 검토를 다시 돌려보자로 움직이면 관련 지역의 기대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으로 호가가 뛸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인허가교통 민원 속도 차이로 되는 곳만 된다 현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도심 공급 대책, 기대감은 저녁, 현실은 선택입니다. 8번 뉴스 은행 대출은 줄었는데 이 금융권 풍선 효과. 은행권 가계대출은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이 금융권 증가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다시 늘었습니다. 이게 부동산과 왜 연결될까요? 규제가 강해질수록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경로만 바뀝니다. 은행 문이 좁아지면 일부 수요는 금리가 더 높은 이 금융권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가 더 취약해집니다. 대출 규제는 가격을 누르지만 동시에 금융 취약층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은 당분간 실수요의 구매력보다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즉 현금 흐름으로 판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규제의 역설, 더 비싼 곳으로 내몰립니다. 9번 뉴스 전세 사기 특별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당장 매매가를 움직이기보다 임대차 시장의 심리를 흔듭니다. 전세가 불안하면 세입자는 월세로 이동하거나 안전한 매물을 찾으며 가격을 더 밀어 올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 운용이 어려워져 공급이 줄 수 있어요. 전세는 결국 신뢰의 시장입니다. 제도가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보완되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논의가 지연될수록 시장은 안전 프리미엄을 더 크게 요구하게 됩니다. 전세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10번 뉴스 부동산 PF 규제 완화 연장 공급 사이클의 밑단.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PF는 일반 시청자에게 멀게 느껴지지만 부동산 공급 사이클을 좌우합니다. PF가 얼면 착공이 줄고 몇 년 뒤 공급 부족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반대로 무리하게 PF를 살리면 부실이 번질 수도 있고요. 공급을 늘리려면 PF의 혈관을 막아둘 수는 없다는 현실과 부실은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정책이 줄타기 중입니다. 올해는 공급 대책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이면의 PF 금융 여건을 함께 봐야 시장을 덜 오해합니다. 공급 대책의 성패는 PF가 쥐고 있습니다. 오늘 2월 11일 수요일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 10개 뉴스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급 확대 신호와 규제 압박,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는 날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핵심만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